읽어보세요. extreme, extreme. 극, 극. 극, 극. extreme, extreme. 그걸 쓰겠죠. 오늘 익스트림. 익스트림을 왜 하냐? 익스트림 스밋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익스트림 스밋. 극과 극은 통한다. 익스트림 스밋. 오늘 첫 번째 할 얘기는 종교 혹은 불교 공부 또는 불교 관심, 종교 관심. 익스트림 미트.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이에요. 극과 극은 통한다. 도를 얻기 위해서 스님들은 무소유로 출가를 하죠. 인도에서 그런 것처럼 출가를 해서 도를 얻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 정반대로 아주 부로 인해서 도를 얻는 경우도 있다고 한답니다. 좋다고 생각해요. 부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여유야말로 심층적인 공부를 할 수 있지 않나. 여유적으로. 생활에 쪼들려가면서 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또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물론 그 정도가 좀 다르죠.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더 피부 속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제 경험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생활에 막 쪼들려가면서 좋아하는 분야, 종교 공부를 한다.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물론 상황과 경우에 따라 좀 다르겠죠. 이건 순수히 저의 생각입니다. 문제는 어느 경우로 보나 무리 없는 득도가 최선의 방법. 그러니까 득도를 한다는 것이 좋죠. 좋아. 득도. 아싸싸, 빠싸싸, 들숨날숨 뭐 그런데, 도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득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간절한 것 같습니다.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는, 생활에 쪼들면서 가난뱅이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여유를 누리면서 공부를 하고 싶다. 이제는 제가 두 번째 경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좀 이제 풍요를 얻으면서 같이 병행을 해야 될 것. 두 번째, 명상 이야기입니다. 요즘 제가 들숨과 날숨, 아싸싸, 빠싸싸, 이 싸싸 그러는 게 새근새근 쌕쌕거리는 거랑 비슷하죠, 발음이. 아싸싸, 빠싸싸, 들숨, 아싸싸, 날숨, 빠싸싸. 신경을 쓰면서 명상하고 있는데요. 약하나마 처음에 느꼈던 빛부터 몸의 진동, 그 다음에 희열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무아 상태, 그 다음 정신차림. 아주 강하게 느꼈던 그거만큼 못하지만 그거와 비슷하게 조금씩 느끼고 있어요. 완전 그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맨날 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맨날 하면은 좀 신비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무슨 계기가 되면 하곤 하는데, 하면 할수록 점점점 그 명상의 들숨과 날숨, 아싸싸 빠싸싸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이 숨을 쉬긴 쉬는데 손을 코에 갖다 댔을 때 거의 미동이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렇게 되면은 그 징조가 이거다 싶으면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숨을 쉬는데 몰두를 하는 거죠. 집중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잡념이 안 생겨요. 잡념이 생각이 일어나도 일어났다가 사라져 버려요. 아무리 나쁜 생각도 들숨과 날숨에 집중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싹 사라지고 거기에 집중을 하게 돼요. 물론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이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게 점점 없어. 그리고 초고도로 집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시간이 팍 흘러가 버려. 시간이 잠자는 거하고는 개념이 달라. 조는 거랑 뭐 혼침이라고 그거하고는 개념이 달라. 순간 시간이 확 지나가고 나서 정신을 딱 차리고 보면 그 상태가 되는. 그걸 이제 또 계속 느끼고 싶어서 여러 숨을 그 힘들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고 숨만 이렇게 근데 신경을 쓰면서 해야 되니까 그 로켓가 우주로 발사하기 전에 준비를 막 한 다음에 팍 올라가는 것처럼 들숨과 날숨에 최대한 집중을 해서 하게 되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얻을 수 있다고. 그거에 계속 관심을 갖고 하니까. 근데 제가 이 명상 얘기를 하긴 하는데 명상 얘기를 하고픈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명상 자체만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다. 효과도 별로 안 나오고 명상 자체만 가지고 참선.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한 어떤 준비 운동을 해야 돼요. 준비 운동을 해야지만 명상을 제대로 효과 볼 수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명상을 하기 위한 어떤 준비 운동, 즉 물밑 작업을 많이 해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불교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강연을 듣는달지, 책을 읽는달지, 불교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한달지, 계를 읽는달지, 어쨌든 간에 그거에 관련된 무엇인가를 하다 보면 준비 운동이 충분히 된 것이고 그거로 인해서 명상을 통한 어떤 그런 거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상 자체만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다고. 물론 이제 어떤 정신 집중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공부를 하기 전에 정신 집중을 위해서 명상을 한다 뭐 이런 거하고 좀 성격이 다르겠지만 명상 자체만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빙산의 일격처럼 득도를 하기 위해 그 빈각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물 밑에. 그러니까 요만침의 어떤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아래 이만침의 어떤 준비 운동이 필요한 뭐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이 준비 운동이라는 것이 어떤 마음가짐도 있고 행동도 그렇고 행동가짐도 그렇고 근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개인마다 잘 생각해야 돼.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겠죠. 그리고 이제 종교라고 생각하면 부담이 되겠죠. 종교 나도 이렇게 누가 와서 도를 하십니까? 종교 뭐 그 얘기하면 따분하기도 하고 겁부터 들었고 그다음에 부담스러운 괜히. 근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 이제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종교가 아니죠. 종교라는 개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어떤 그 뭐랄까 진실된 어떤 얘기를 할까 깨달음을 얻기 위한 어떤 배움의 입장이랄까 어떤 마음의 양식이 된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그게 있는 그대로 종교라는 어떤 감투를 쓰고 이렇게 듣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럽게 되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현실적으로 변하니까 종교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자랐을 때만 해도 종교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텔레비에서 무지하게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그런 거에 대한 꺼리감이 무지하게 심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종교를 안 좋은 시각으로 많이 본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하고는 다르게 거기에 보면 안 좋은 것만 많이 나오잖아요. 그 시절에는 70년대 80년대 때는 뭐 집단 자살이니 뭐 이런 거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거 말고 그런 쪽으로 빠질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하면 할수록 사람이 되게 현실적으로 변하고 여러모로 현명해지는 것, 어떤 그런 기분이 드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점점 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는 어떤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에너지는 어떤 경우에 에너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할 때와 안 할 때, 공은 고고 사는 사다, 뭐 이런 식의 기분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뭐 그런 기분이 되겠죠. 그것이 계속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직자 같은 경우에도 다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똑같은 스님이지만 스타일이 상당히 달라요. 그런 걸 보더라도 자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뭐 되겠죠. 네 번째, 꿈 얘기. 요즘 지난번 같이 연예인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연예인을. 그리고 제가 꿈을 꿀 때 나는 꿈을 상당히 많이 꿔요. 나는 꿈, 공중에 나는 꿈. 그리고 그 꿈이 은근히 기대가 되고, 나는 꿈을 꿀 때마다 난 기분이 너무 좋아. 이게 현실이라고 느끼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꿈을 꿨을 때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 나는 날르는 꿈을 꿀 때마다 그것이 현실이다라고 막 생각하는데, 조금만 지나고 나면 꿈이야 라고 생각하더라고. 어쨌든 간에 나는 꿈을 많이 꾼데, 지난번에 봤던 연예인을 또 봤어요. 불과 며칠 만에. 유명 영화 배우인데, 공동 경비구역에 나오는 어떤 남자 배우를 또 봤어요. 그리고 투캅스로 유명한 배우, 또라이 역을 많이 맡는 그 배우도 봤고, 요즘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 개그맨도 봤어요. 개그맨. 그 남자인데 생각이 잘 안 나요. 요즘 왜 이렇게 많이 그 연예인들이 꿈속에 나타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나의 X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X가, 똑같은 X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떤 스님은 어떤 스님이 설법을 하는데, 그 강의 중에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심도 깊게 비중 있게 얘기하는 스님도 있더라고요. 이 남다른 관심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꿈은 예지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꿈이 현실이다. 꿈의 세계가 그 나름대로 그 현실이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꿈은 꿈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꿈은 현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스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꿈의 세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저도 어느 정도는 동감해요. 꿈에 대한 어떤 그런 세계를. 왜냐하면 제가 꿈에 대한 예지가 맞은 적이 꽤 있어요. 한 10번 꾸면 한두 번 정도는 맞을 때가 있더라고요. 아니지, 10번 꾸면 한두 번 정확하게 맞는 때도 있는데, 나머지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와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나는 꿈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남다른 어떤 느낌을 갖고 있어. 네 번째, 이사 이야기. 이제 3월 말이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 가려고, 이사 날짜에 맞추려고 집을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어. 그래서 6월 말쯤에 거의 결정이 됐는데, 갑작스런, 뭐라고 하지?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 갑자기 그 계획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아마 3월 중순까지 아마 집을 알아보러 다녀야 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이 집 저 집 알아보고 컴퓨터 뒤지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저절로 많이 가지게 되더라고. 이상하게 평수니 아파트니 아니면은 빌라니 연립이니 주택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게 돼요. 저절로. 그 중에서 이제 요즘은 이제 지도를 보게 되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 누르면 거기에 대한 부동산이 쫙 나오잖아. 아주 자세하게. 부동산 업자도 아닌데. 그다음에 강남 같은 경우를 쭉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강남 하는 이유가 달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역시 부동산 1번지는 강남이에요. 강남을 따라올 곳이 없어. 물론 다른 곳이 강남에서 100% 오를 동안 어떤 지방은 300% 올랐다 라고 하지만 전반적인 그 규모에서 지방에서 300% 올라봤자 강남에서 10% 100% 오른 거하고 비교도 안 되죠. 강남은 여러 가지 프리미엄 인프라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똑같은 아파트인데도 똑같은 아파트를 재건축한다. 그리고 오른 가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보면은 장난이 아니야. 보통 이제 대단지 주공 아파트, 주택공사에서 지은 대단지. 거의 한 도시처럼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은 아파트가 이제 그런 기간이 한 30년, 예전에는 뭐 기간이 오래인데 30년. 근데 30년이 지나도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 통과가 돼야 재건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아파트를 금이가도 그대로 내는 것 같아요. 금이가도 보기 흉하게 내는 페인트를 다시 칠하는 게 아니고 어떤 아파트는 40년이 됐는데도 깨끗하더라고요. 어떤 아파트는 30년이 됐는데 완전히 한란 게 같기도 하고 일부러 막 그렇게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심의 과정에서 통과한 아파트 가격을 보게 되면은 똑같은 아파트인데 강남을 제외한 다른 데 보면 2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다. 주공 아파트 보통 2억 정도. 조그만 소형 아파트. 이 동네에서는 4억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어떤 동네에서는 3억이야. 그리고 강남에서는 12억, 10억, 12억. 차이가 그거는 말도 안 돼. 그것도 강남 외부 지역인데. 똑같은 규모의 똑같은 단지인데 그렇게 차이가 나. 그래서 부동산은 역시 강남이라고. 달리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더라. 부동산 이제 눈이 튄 사람은 정말 말 그대로 갑부가 되기는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것저것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더라도 어떤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아야 그걸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쪽 부동산 쪽에도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어요. 어디에다 한번 투자도 한번 해볼까 뭐 싶기도 하고. 근데 그 생각처럼 그게 내가 돈이 많이 쓰면은 1억 정도를 그냥 버린 셈 치고 뚝 투자하고 결과만 볼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좀 후달리더라고요. 전세 계약하는데도 뭐가 억 단위로 막 계산하는데 조금 계산이 머리가 빨리빨리 안 돌아. 평소에 그 정도 단위를 가지고 계산 안 했으니까 몇 번 확인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도 보고 막 그랬는데 돈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막 투자를 한 다음에 결과를 보는 것 같아요. 결과. 그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돈은 돈이 있는 사람이 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그걸 어떻게 잘 현명하게 지혜롭게 불리는 게 뭐 잘못인가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어쨌든 간에 하시는 일 모두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